이제 향후 이제 강주시가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서서히 처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유 위원장님이 그러면 뭐 법률적으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선정됐든 간에 법률적 문제들도 조금은 사실 있고 항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광주시가 이제 할 수 있는 입장은 뭐 두 가지로 볼 건데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 광주와 전남이 잘 협력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렇게 하는 방향이 하나 있을 거고 하나는 이제 끝까지 한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두 번째를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안 좋은 반응이 일어날 것 같은데 보기에는 안 좋다. 예. 네. 저희 이제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게 참여할 기업에게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네. 두 번 다 유찰이 됐어요. 두 번 유찰이 되면 이제 한 기업에게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렇게 집어서 할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 계약 변경, 그 공고 내용이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 변경됐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똑같은 조건에서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공고를 처음부터 네. 다시 해야 되셔야 그렇죠. 된다. 네. 근데 그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민간 지분이 49%였기 때문에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한 건데 네. 이걸 70%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기업이 입찰할 응찰을 할 수 있는 네. 기업들이 많이 조건은 만들어 줬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한 기업에게만 이렇게 준 거란 말이에요. 수의 계약을 하려면 그러니까 1차, 2차 했는데도 뭐 참가하는 기업들도 없고 유찰이 됐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가지고 그다음에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그렇죠. 없는데 지금은 이제 계약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요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결정적인 내용이라고 봐야죠. 예. 그것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문제는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걸 이제 문제 삼는 것이 과연 광주 전남에 서로에게 좋겠느냐, 요거는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이야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제안했던 법률적인 문제 그 부분들을 좀 포기를 하고 한다고 한다면 광주는 어떤 쪽으로 대응하고 발전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논의를 저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은 자칫 이건 이제 감정 싸움에 물론 이건 뭐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지만 감정 싸움에 그리고 또 광주 전남은 사실 한 몸이랑 뭐 마찬가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광주시는 지금 호남에서 유일하게 100만이 넘는 대도시란 말이죠. 140만인데 지금 그러면은 여기는 광주시는 그냥 도태된 채로 놔두고 해남만 발전시킨다고 지금 이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느냐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면 어찌됐든 광주시의 역할을 또 하나를 부여를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나와야 되는데 엊그저께 이제 어떤 정치인이 페이북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AI 뭐 교육이라든가 광주에서 잘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좀 특화 발전시켜서 해남 전남에서 그런 것을 축하를 해주고 광주가 이제 창업 얻어올 것 부분은 이제 정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준비를 다시 시작해서 그런 부분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AI 관련된 교육 인력들 갖다가 좀 키워보자라고 그렇죠. 하는 뭐 교육 특구를 만든다든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 뭔 아니라는 거고 정확하게 전문가 집단들이 머리를 맞대고 행정하고 머리를 맞대서 향후 이제 AI 도시로서 어찌됐든 해남이 이제 컴퓨팅 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강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게 있을 것이다. 요걸 이제 고려해봐야 되냐,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AI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것은 호주에 보면 멜버른 옆에 질롱이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질롱 코리아 알죠. 이제 그런데 거기가 원래는 이제 자동차 만드는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가 자동차 회사를 갖다가 폐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침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니까 혁신 산업으로 해갖고
변경을 갖다 시켰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럼 데이터 센터 교육하는 부분도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광주가 잘할 수 있는 파트들하고 결합되어 있는 첨단 산업하고 관련된 것들을 갖다가 저는 지속적으로 조금은 생각을 하고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으로서 한 가지는 뭐냐면 요 반도체에 대한 패키라든지 설계 그 중에서 어떤 걸 갖다가 중심으로 할 것이냐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에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자동차하고 관련된 그런 어떤 반도체 패킹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방산 기계들이 있어요. 방산 기계들이 자동차 기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방산에 들어가는 요 반도체를 갖다가 만드는 기획하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패킹까지 해나가는 이런 공장들을 갖다가 광주에서 유치해가지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하고 시너지 효과들을 갖다가 이루면서도 인공지능 자동차 운용수단하고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되는 건 뭐냐면 여기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입지가 좋은 거거든요. 그와 관련된다고 한다면 그린 수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반도체 공장이 사실 또 따로 필요하거든요. 그거 갖다가 보통 전력 반도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된 지역에서 패킹하고 준비하고 기획하고 설계하는 파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시장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하나의 의견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향후 이제 만들어야겠죠. 이러한 정책들을. 그러니까 전남과 광주를 서로 분리해서 광주냐 전남이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단위로 놓고 어떻게 하면 AI 관련 산업들을 이쪽에서 집중해서 육성을 해가지고 광주와 전남이 함께 사는 방안 요거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것이 이제 다수 또 의견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관 산업이 굉장히 그렇죠. 광범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준비들 갖다가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긴 합니다.